안녕하십니까, 윤쌤입니다. 오늘은 30회 공인중개사가 되신 초보 중개사들과 그 다음에 내년에 합격하실 31회 공인중개사분들, 그 다음에 장롱 자격증으로 썩히고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벌까,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와 인맥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목차는 들어가며 매출액을 알 수 있는 방법, 미리 알아야 할 것, 예로 알아보기,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. 제가 이 공인중개사 매출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유는요,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했던 그런 취업이나 창업했을 때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리고 이 매출액을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입지를 선정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만들었습니다. 이 간단합니다. 매출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쪽의 그 섹터의 매출액 전체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로 나누면 평균 정도가 나옵니다. 아주 간단하죠.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, 상권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매출액이 진짜로 잘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상권정보 시스템에 이 공인중개사 매출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상권정보 시스템으로는 알 수가 없죠. 그러나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공개를 하는 걸 하거든요. 이 실거래가에다가 저희는 이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실거래가를 이제 알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수만 알면 되잖아요.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수는 내가 직접 뭐 발로 뛰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상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무실이나 뭐 공인중개사 치면은 거의 나옵니다. 그거를 대입해서 나누거나 하시면 됩니다.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. 뭐 6545, 그 다음에 0.9% 이런 식으로 그 매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. 임대차는 5434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도액 나와 있고요. 거래금액 나와 있습니다. 부동산 실거래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를 그냥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그래서 2006년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가 2007년에 60일 이내로 변경, 다시 내년 2월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단 전월세 신고는 2021년 시행 예정입니다. 하지만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 전월세도 그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요. 이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럼 미리 알아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,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사무실 전체 매출액입니다. 그래서 그 사무실에 뭐 한 명이 하는 데도 있으면 본인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2명, 3명이 하는 데도 있고, 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마다 얼마를 나눠갔냐 이런 건 알 수는 없고요. 그냥 대충 사무실 전체 매출액이 이렇게 뭐 그 추정해서 계산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실거래 공개 시스템상 들어가 보시면 아파트, 연립다세대, 단독다가구, 오피스텔, 분양입주권, 상업업무용, 토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뭐 잘 맞는 거는 제가 볼 땐 주거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상업업무용은 맞지 않는데요. 왜냐하면 전월세 자료가 없습니다. 권리금 계산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상업업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 매출액이나 이런 그 계산을 할 때 파레토 법칙을 접목했습니다. 파레토 법칙은 2대8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. 원래는 20%의 고객이 80%의 매출을 차지한다는
어디 백화점에서 나온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이것을 갖다가 20%의 부동산 사무실이 80%의 매출을 차지한다고 접목을 시키겠습니다. 또한 통계 오류는 제외합니다. 통계 오류는 만약에 뭐 대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거래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95% 어쩔 땐 100% 하다가 뭐 1년에 뭐 한두 번이나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뭐 몇십억짜리 건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 뭐 통계를 잡기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예로 한번 알아보면요. 만약 중개사무실이 한 10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총 매출액이 2천만 원 기준이면 뭐 한 개 사무실당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씩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걸 갖다 파레토 효율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상위 2개 사무실이 80%의 매출을 차지하는 겁니다. 그래서 2천만 원이라면 1,600만 원을 2개 사무실이 다 가져가는 거고요. 그럼 나머지 이제 8개 사무실이면 그 8개 사무실에서 20%인 1.6개의 사무실이 또 80%의 매출, 즉 320만 원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. 400만 원 중에서 80%이니까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, 150만 원 이상을 벌려면 대충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본인이 벌고자 하는 매출액을 위 기준에 대입하시면 그 본인이 벌고자 하는 금액하고 그 사무실 매출액 순위에 적합한 지역을 제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뭐 5천이 되는 데도 있을 거고요. 중개사무실이 10개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. 돈 안 드는 최고의 미소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은 건강과 미소입니다. 마치기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요. 좌측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요거 하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파크뷰자의 뭐 1단지 하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돼 있고요. 이걸 갖다가 거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걸 갖다가 다 해서 해보시면 됩니다. 연하고 면적하고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. 전월세도 나오고요.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이게 조금 더 번거롭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시면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면 엑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약 일자는 1년까지 가능하고요. 엑셀로 받으실 수 있고 아파트 매매, 뭐 전월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이걸 다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엑셀 자료를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율을 곱하면 대충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. 이걸 일일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를 작업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평균 잡아서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오겠다 그냥 그렇게 간단히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또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